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58세 김철호 씨는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아파트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부동산을 너무 쉽게 봤나? 며칠 전 뉴스에서 들려온 부동산 시장 냉각 소식과 재건축 규제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출 규제, 전세 수요 감소, 그리고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단어들은 철호 씨처럼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리였습니다. 철호 씨는 30년 넘게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각종 해산물, 그리고 푸짐한 매운탕으로 유명한 그의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 씨는 장사를 마무리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당 운영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낀 철호 씨는 그동안 모은 자산을 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 이자는 터무니없이 낮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손대기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장사 준비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그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했습니다. 특히 부산 부동산이 돈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2021년 여름, 친하게 지내던 손님인 정 사장이 고급 정보를 흘려줬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뜨고 있어요. 그 낡은 단지들 재건축 사업이 지금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산에서 돈 좀 있는 투자자들은 벌써 다 들어갔고 서울에서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사재기하고 있대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 말은 철호 씨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익비치는 바다와 가까운 프리미엄 입지와 재건축 기대감으로 최근 몇 년간 부산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은 부산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인 시기였습니다. 철호 씨는 식당으로 모은 자산 7억에 은행 대출 6억 8천만 원을 더해 삼익비치 30평형 아파트를 13억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던 날 철호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사장님,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삼익비치 재건축 확정되면 20억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보다 남천동 바다가 더 낫죠. 철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다들 사는 거면 나도 따라가면 되지. 그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낙관했고 삼익비치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길로 들어섰어.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2021년 말 삼익비치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14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한 호가는 무려 16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동네 손님들과 맥주를 마시며 그는 자랑했습니다. 제가 삼익비치 샀을 때 다들 비싸다고 했는데 벌써 2억 넘게 올랐어요. 재건축만 되면 20억도 문제없다네요. 손님들도 맞장구를 치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호 씨는 아내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기세면 몇 년 안에 대출 다 갚고 남는 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좀 더 큰 가게로 옮겨도 되고. 아내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질 초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식당을 열어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철호 씨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며 낡은 건물을 볼 때면 곧 들어설 새 아파트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재건축 소식으로 들썩였고 곧 착공 들어간다더라. 서울 투자자들 또 왔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철호 씨는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결정을 잘 해냈구나. 그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투기 과열을 잡겠다고 나섰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점차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단지인데 설마 빠지겠어? 남천동은 바다도 있고 입지가 최고잖아. 철호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시장이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좀 흔들려도 재건축 확정되면 다 올라갈 거야. 삼익비치 같은 단지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러나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익비치 단지 내에서도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했고
매매가는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철호 씨는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파트도 떨어지겠어?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3년 3월 철호 씨는 거래 내역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익빛이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5억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급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집주인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아서 가격이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재건축은 아직 몇 년 더 남았고 금리도 계속 오르니까 솔직히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철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삼익빛의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근과 균열된 벽은 그의 불안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 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금매 8억 5천만 원 나왔다. 이제 끝났다. 이런 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다들 좋다고 했는데. 며칠 후 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사장이 익숙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삼익빛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철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에 나갈까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8억 8천만 원 정도요. 금매로 내놓으면 8억 5천만 원에도 거래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13억 8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5억이나 하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천동 바다의 파도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2024년 6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부산의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익빛의 매매가는 8억 2,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철호 씨가 13억 8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3년도 안 되어 5억 5,700만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그는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금매도 안 나간다. 재건축까지 버틸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6억 8천만 원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은행의 이자 납부 문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건축만 시작되면 분명 오를 거야.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호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던 시절 새벽 어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식당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식당도 다시 잘 될 거야. 힘내서 해봐야지. 2025년 7월 삼익빛의 매매가는 9억 2천만 원까지 소폭 회복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절차가 조금씩 진행되면 금방 회복할 거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가 처음 매수했던 13억 8천만 원에는 여전히 4억 6천만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며 유리에 적힌 매매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번 돈인데. 그날 저녁 철호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지금 팔면 손해가 크잖아. 재건축까지 버텨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볼게.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에 철호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함께 고생했던 아내가 이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선택이 더욱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그래도 당신 믿고 끝까지 가볼게. 며칠 후 철호 씨는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그 문구를 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망일까? 또 다른 시련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여전히 9억 2천만 원. 그는 천천히 앱을 껐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기까지 왔잖아.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집을 안 팔고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철호 씨는 다시 힘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이 많진 않더라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며 대출 이자를 감당해보려 했습니다. 아내도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철호 씨는 아침마다 남천동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보자. 2025년 8월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중심지는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가격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삼익비치의 최근 시세는 9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선으로 소폭 오르내리고 있지만 2021년의 고점 14억 중반은커녕 매수 가격 13억 8천만 원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철호 씨는 단지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건축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부동산은 숫자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삶이 담겨있지. 평생 식당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밥을 나누던 그에게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결심합니다. 그래, 지금은 버틸 때야. 재건축이든 뭐든 끝까지 가보자.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남천동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철호 씨처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재건축의 꿈을 쫓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